랭킹 1, 2위가 만났던 슈퍼매치.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에서 펼쳐진 7번기 대결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대결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잔인한 스코어죠. 7대 0이라는 결과로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랭킹 1위지만 항상 저희가 신진서 선수한테 신진서 선수 국내 랭킹 1위 맞죠? 라고 질문을 하면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진서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신진서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해 7번기가 끝나고 나서 신진서 선수에게 진서시대 개막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 시간이 본의 아니게 딱 신진서 선수가 유퀴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진서 선수랑 유퀴즈 본방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막 못 보겠다고 막 이렇게 가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애꿎은 막 핸드폰만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이런 모습을 또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 유퀴즈는 유재석님, 그리고 조세호님이 함께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굉장히 즐겨보고 있어요. 11월 중순쯤에 이 프로그램을 촬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서 이렇게 더 흥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에게 촬영하고 나서 이제 후기를 딱 물어보니까 딱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능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유느님 어땠냐고 막 조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배려심이 굉장히 넘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듣기로는 신진서 선수가 유퀴즈 섭외 요청이 왔을 때 굉장히 출연을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한국 바둑을 이끄는 선수가 바둑 홍보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는 것, 바둑팬 입장에서는 참 고맙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충격의 7대 0이라는 스코어를 보면서 많은 바둑팬들이 꼭 7판을 다 둬야만 했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바둑팬들이 잔인한 승부다, 4승을 했을 때 그만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7대 0이라는 스코어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미디어데이 때를 되돌아보면 박정환이 농담을 하면서 7대 0은 굉장히 아름다운 스코어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가장 원하는 스코어가 있다면 혼자만 생각한다면 7대 0이 전혀 그렇게 해줄 일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4대 3 승부가 됐으면 좋겠고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슈퍼매치를 보면서 신기하게도 중국에서 더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슈퍼스타의 추락이다 라는 기사 제목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20여 년간 중국 바둑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기자에게 중국 분위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번 7번기는 중국에서 정말 상상 밖으로 관심이 많았다. 중국 바둑 팬들은 7번기를 끝까지 둔 것을 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완벽한 승리를 거둔 신진서가 좀 매너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바둑 팬들의 막 그런 얘기들도 있었다고 하고, 박정환이 이번에 너무 내상을 입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섞인 말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 기원이 왜 이런 대회를 승낙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에서는 7번기를 꼭 끝까지 해야만 했는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는데, 사실 신진서 선수나 박정환 선수의 모습을 보면 바둑 팬들이 느끼는 것과는 좀 체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는 남해라는 경치 좋은 곳에서 1, 2위 기사끼리 대국을 하면서 스파링을 하는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서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국을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반대로 박정환 선수는 스스로 부족한 면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마지막 날에는 홀가분한 표정과 기분으로 술잔을 들고 마지막 날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1차전에서 3차전을 전 다 갔다 왔는데,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승부에 있어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2018
2018년 11월부터 랭킹 1위를 올렸던 신진서는 지난해 박정환과 6번씩 1위 자리를 나눠 가지면서 세대 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그간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올해 2월에 열린 LG배입니다. 박정환 선수 상대할 때 항상 좀 자신감이 없었고 또 두다 보면 항상 많이 페이스에 말리는 느낌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이번 올해 LG배 결승에서도 사실 1국에서 많이 좋았지만 역전을 당하면서 또 이렇게 진나 생활을 했는데 그때 좀 운 좋게 역전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진 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진서 선수는 LG배를 시작으로 특히 남해 7번기 시작 전과 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정환 선수에게 12연승을 기록했고요. 또 통산 전적은 11승 16패였었는데 18승 16패로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확실한 1위 굳히기에 성공한 것이죠. 이제 신진서는 진서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까요? 늘 아직은 아니다라고 겸손해했던 신진서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7번기 결과 보고 중국에서는 이미 4국제 이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한 획을 그었다, 시작됐다, 신진서의 시대가 개막됐다 이런 얘기를 4국 때부터 이미 했다고 하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본인이 느낄 때는 이제 내 세상이야 막 이런 거. 그러려면 한 두세 개는 더 우승해야 될 것 같고 세대에서 박정환 선수도 뭐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고 세대에서 성적을 낼 텐데 뭐 당분간은 그래도 투탑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더 우승을 하고 나면 좀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흐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본인의 시대가 열렸다라고도 아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좀 아직 2위에 가까운 것 같고 일단 뭐 전체적인 기세나 흐름에서는 저도 뭐 1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상대 전적이나 우승 횟수에서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너무 겸손한 것보다는 좀 중국 기사기도 하고 상대가 조금 더 저도 자신감 있게 표현하자면 좀 그래도 1, 2를 다툰다고 생각합니다. 신진서 선수가 자신 있게 세계 1위는 이제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날이 빠른 시일 내에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10년 가까이 한국 바둑을 이끌어왔던 우리의 박정환 선수가 이제 부담이라는 큰 짐을 내려놓고 세계 무대에서 계속 활약해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에서 한국 바둑사에 남을 멋진 풍경을 뒤로하고 바둑을 뒀던 두 선수들의 모습을 감상하시면서 정 기자의 애프터 361 마무리하겠습니다. 끝!